의학 채널 비욘디 제주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주희고요. 오늘은요,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어쩜 그렇게 점점 더 젊어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귀여워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비법이 혹시 뭐예요? 앞머리? 최근에 앞머리를 내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오후 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아마 점심 식사를 하면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점심을 이미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원장님 혹시 점심 식사 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수술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지금 도시락으로 싸온 간단한 뭐 과일하고 그냥 계란 약간 베이컨에 볶아가지고 애들 네. 아침에 줬다가 남은 거 싸온 거 있거든요. 그거 얼른 먹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수술 끝나면 진이 또 빠지니까 또 체력 네. 보충을 또 해줘야 되죠. 네, 맞아요. 지난 방송 주제가 알랭드 보통의 책, 네, 인생학교 섹스에 편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또 섹스 이야기, 고민거리들을 조금 더 지적이고 또 유쾌하게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병원, 로즈앤 의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알랭드 보통 인생학교 이제 섹스가 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서적인 거였다면은 이제는 병원에서 좀 더 이렇게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네. 오늘은 질 레이저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질 레이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네, 질 레이저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레이저 하면 뭐 피부 레이저는 좀 되게 많이 익숙한데 네. 질 레이저 하면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 레이저도 네. 피부랑 비슷해요. 원리라든지 이런 건 비슷한데 네. 뭐 에너지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는 팁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질 레이저 하면은 전부 다 레이저는 아니에요. 고주파 장비도 있고 뭐 초음파 장비도 있고 네. 정말로 레이저 장비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레이저 이렇게 레이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질 레이저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정말 레이저. 정말 레이저. 네. 뭐 CO2라든지 어분야구 같은 그런 기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주파 장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CO2나 어분야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얇은 층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점막층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또 고주파 레이저는 크게 우리가 샷 방식하고 러빙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샷 방식은 큰 에너지를 한 번씩 이렇게 빵빵 쏴주는 거예요. 쏴주는 거. 네, 그래서 총 뭐 몇 샷, 300샷이 들어가요, 600샷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샷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비비브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빙 방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뭐 코아썸이라는 장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엘리바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러빙 방식은 따뜻한 열이 질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고주파열이 전달이 되면서 세포에 이제 재생을 좀 이뤄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는 또 이렇게 집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초음파도 집속 초음파가 있고 그냥 초음파가 있는데 집속 초음파 장비는 굉장히 센 에너지를 근육층에다가 조사를 해서 우리 옛날 예쁜이 수술 요즘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대표적인 건 질세라, 얼굴에 울세라 하듯이 네, 질세라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또 그냥 이제 기본적인 초음파 장비로는 소노케어라고 하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크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네.
고주파, 초음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피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쉽게 부담 없이 좀 받아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네. 질 레이저 하면은 좀 중년층이 좀 많이 받는 시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편인가요? 이게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는 궁초음파, 소노케어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가격도 제일 저렴하기도 네. 하고요. 또 부스터 효과가 굉장히 있어서 네. 하고 나면은 질이 부풀어지는 효과가 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보통 데이트하기 바로 전날 네. 또는 뭐 디데이 전날 아.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로 뭐 질이 확 안 쪼이지 않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레이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궁 소노케어 같은 걸 좀 하시고요. 이제 30대부터는 그걸 관리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질이 좀 늘어나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30대에 아직은 내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좀 질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궁 소노케어라든지 아니면 코아썸 또는 이제 질세라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분만 후에 내가 질이 좀 이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계를 할 때 뭐 질방귀라든지 질이완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질세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집속 초음파 강한 레이저를 해서 질 안에 주름을 쫙 만들어줘가지고 질이 이렇게 잘 쪼여지게 옛날 예쁜이 수술 방식처럼 하는 레이저들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50대가 되면은 폐경이 되면서 질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굉장히 건조해지는데 그때는 저희가 바로 뭐 이브로라든지 그 CO2나 어분야그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지는 않고 코아썸 같이 이렇게 좀 따뜻하고 피부에 자극이 덜 되는 레이저로 먼저 피부를 재생시킨 다음에 그 후에 이브로나 CO2 레이저나 아니면 질세라 같은 레이저로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그 굉장히 건조증이 심한 그런 분한테 제일 처음에 뭐 어분야그나 CO2 레이저를 먼저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피부가 안 그래도 굉장히 얇아져가지고 따끔따끔하고 건조하고 한데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전처치로 코아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재생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레이저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2가지 또는 3가지 레이저를 혼합해서 이렇게 그분한테 가장 맞는 레이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 들어보니까 질 레이저가 종류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나에게 맞는 레이저를 잘 찾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또 질문들이 벌써 올라오고 있는데요. 입원이 필요로 하는지,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되는지, 수술 분류표에도 적용이 되는지, 실비 처리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 레이저마다 또 시술 회복 기간이 네. 또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는 보통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수술하고는 좀 달라서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아까 얘기 드린 그 CO2나 이런 레이저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다운타임이 있고 또 마취 연고 정도의 마취가 좀 필요한 시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아썸이라든지 질세라 같은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다운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마취도 필요 없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는 점. 특히 궁소노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거의 아무런 다운타임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그 수술 분류표에 적용이 된다거나 실비보험이 되지는 않아요. 전부 비급여입니다. 그러면 오늘 원장님이 또 준비해주신 사진, 영상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은 질세라를 좀 많이 찾으러 오세요. 질세라. 네, 비비브와 뭐 질세라 이런 것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이쁜이 수술, 질에서 질방귀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좀 질이 이완됐다라고 하면 다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이렇게 좀 시술로 이런 레이저로 좀 많이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질이 이제
질이 이렇게 점막이 있고요. 그 네. 밑에 근육층이 있는데 근육층을 쏘아주는 레이저가 있고 점막층을 쏘아주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이 쏘아주는 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는 대표적으로 요 질세라라고 하는 레이저인데요. 네. 돼지고기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있는데 레이저를 쏘면은 제일 바깥층에 조사가 되지가 않아요. 얘는 깊은 층을 조사하기 때문에 팁이 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질세라라는 레이저고 샷 방식으로 돼 있고 집속 초음파인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다닥 쏘면은 지금 한 샷을 쏜 거예요. 네. 근데 바깥층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열 응고점이 한 샷을 쐈는데 이게 또도도도독 하고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징어 구우면 네. 오징어가 이렇게 쪼라들듯이 이거를 전체 질에다가 600샷을 이렇게 쏴주는 거죠. 네. 400샷 또는 600샷을 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열 응고점이 이제 근육층에서부터 뭐 콜라겐도 생성되고 거기서 이제 근육층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그런 그 레이저 수술을 한 것 같은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50대 중반의 질은 네. 되게 이완도 좀 많이 되어 있고 주름이 많이 없어요. 주름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름이 있는 질을 좀 좋은 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질세라 레이저를 받고 나면 이렇게 주름이 쫙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질은 주름이 많아야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아까 보여드린 시술 방법은 아무래도 네. 정상 분만 후에 네. 질이 좀 늘어짐이 있는 분들에게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분만을 하지 않은 젊은 분들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결혼 전에 네. 천여막 재생 시술을 많이 하셨었어요. 천여막이 이제 이렇게 좀 그 관계하기 전에 천여막을 다시 찢어지기 전으로 네. 재생 수술을 그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은 결혼 전에 질세라나 저런 레이저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질세라 시술 받으러 오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쯤 하세요? 네. 이렇게 자기는 결혼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결혼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아직 남자친구가 없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자세인 것도 같아요. 질세라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러 오세요. 항상 보면 저희는 네. 외적으로 보여지는 네. 피부 관리, 헤어 관리 이런 거는 네. 정말 많이 하지만 네. 이 속 관리는 정말 잘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들어보니까 감기처럼 네. 질도 감기 걸리면 네. 좀 안 좋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좀 네. 그만큼 예민하다고. 네, 이제 우리가 여성이 걸리는 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질염, 네. 여성의 질염이죠. 근데 그 만성 질염 때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질염이 있을까요? 잘 씻기도 하고, 원장님 드시라는 질 유산균제도 잘 챙겨 먹고, 또 균 검사해서 나오는 대로 항생제도 잘 먹는데 먹을 때 뿐이고 계속 질염이 재발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질 안의 환경 자체가 좀 락토바실라스균이라는 좋은 균이 살기에는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점막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간단한 레이저들을 하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질문을 보니까 아까 영상 보고 자주 하면 피부 유착은 없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제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레이저가 있고요. 네. 너무 자주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얇아진다든지 하는 레이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레이저는 고주파 레이저입니다. 네, 코아썸이라고 하는 그런 레이저들은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레이저들이고요. 네. 이제 질세라라고 하는 레이저는 워낙 강한 집속 초음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텀을 두고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두세 번 해도 상관없는 시술들인가요? 네, 맞아요. 네.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죠. 헤르페스나 HPV 바이러스 보균자들과 같은 기기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헤르페스 보균자들도 시술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 헤르페스 그 헤르페스가 늘 걸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헤르페스가 한 번 올라오면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궤양까지 항상 진행이 되는 분인데 1년에 적어도 한 6번 이상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네. 저희가 그분은 코아썸이라는 레이저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금실이라고 해서 그 밑에 결체 조직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판 전기장판에 그걸 깔잖아요. 네. 까는 것처럼 그 피부 밑으로 계속 잘 생기는 그쪽으로 금실을 깔고 그 위에 고주파 시술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뒤로 아직까지는 헤르페스가 재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실이라는 게 진짜 그 골드? 골드. 골드. 99.5% 골드. 네, 그거를 깔고 네. 그 위에다가 고주파 시술을 하면은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고 좋은 화장품 쓰잖아요. 네. 하지만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우리 피부는 이제 표피, 그 밑에 진피, 그 밑에 피하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거의 표피, 진피까지 그 좋은 성분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다 진피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를 어떻게 하면은 잘 그 재생시키고 그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느냐가 요즘 피부 레이저의 관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안에까지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화장품은 그렇게까지 잘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뭘 바르거나 하는 거는 들어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안쪽까지 이제 침투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레이저는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 진피층에다가 금실을 깔고 고주파를 하면은 그 침투율이 훨씬 높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레이저도 정말 종류가 많고 또 효과, 효능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장비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저희가 우선은 장비를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동해 볼까요? 네. 저희 이제 네.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그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네, 그 태웠던 그 질세라라고 하는 장비고요. 이렇게 팁이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얕은 근육층까지 조사하는 3.0 팁이 있고요. 깊은 근육층까지 조사하는 4.5 팁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게 접속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샷을 합니다. 이거는 샷 방식이고요. 보통 이제 샷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레디라고 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오. 불이 들어오면서 네. 저희가 샷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그 돼지고기 뒤에 그 여름 고점이 쫙 생기듯이 이렇게 하면은 드르륵 소리와 함께 한 샷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샷이 들어갔다고 카운트가 되는 거죠. 가끔씩 정말로 400샷 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체크를 해서 항상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요. 팔에다 한번 대보시겠어요? 네. 그, 아프지는 않죠? 네, 아프지는 않고요. 초음파 젤을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면은 팔에 있는 지방층도 네.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따끔한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시요. 이게 파워가 좀 약하게 돼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전기 통하는 맞아요. 느낌이 네, 들긴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전혀 통증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겁 안 내셔도 괜찮고요. 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좀 기분 나쁘게 뭔가 찌릿한 느낌이 나요. 이 정도지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하지는 네, 않아요. 전혀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이 네. 기분 나쁘다라는 네. 말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이게 파워가 1부터 이렇게 10까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파워 한 7에서 10 정도 하는데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파워 네. 1로 하기도 해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은 흔하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이 정도 파워에서 웬만큼 이제 잘 하시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네. 제 팔 위에다가 네. 해보긴 했는데 네. 실제로는 질 안으로 질 안쪽으로 이게 넣은 이제 이 프루브가 질 안쪽으로 네. 들어가가지고 질 쪽을 이렇게 이제 아. 전체적인 샷을 다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네. 시술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400샷 기준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15분. 걸려요. 네, 그래서 마취도 필요 없고 네. 그다음 다운타임도 필요 없어요. 마취도 필요 없나요? 네, 바로 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렇고요. 효과는 이제 이게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한 6주에서 8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효과는 한 6주에서 8주에 피크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주에서 8주가 지나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름이, 질의 주름이 이제 쫙 생기고, 아. 그래서 이렇게 질 이완됐던 질방비라든지 아니면은 질에서 생기는 그런 질 이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쫀쫀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시술 후에 좀 네. 주의사항이라던가 관리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또 같이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기계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제 고주파 기계고요. 고주파. 네, 이제 고주파는 샷 방식이 있고 네. 또 러빙 방식이 있어요. 네. 샷 방식은 굉장히 센 에너지를 조사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기계로 비비브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얘는 러빙 방식인데요. 러빙 방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질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고요. 끝에가 이런 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질 안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러빙을 하는 겁니다. 러빙을 하게 되면은 얘는 온도가 네. 4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온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 기계는 그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한테 금실하고 같이 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저런 레이저가 이렇게 확 조여주는 기능이라고 하면 네. 얘도 이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쫀쫀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조증이나 아니면 질염이나 또는 뭐 내가 오르가즘을 잘 못 느꼈을 때 신경이 좀 재생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좋고요. 금실하고 같이 하면은 정말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고주파 기계인 네, 거죠? 얘는 고주파 기계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네. 한번 와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젊은 여성분들이 비용도 저렴하고 또 자주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소노케어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초음파 장비고요. 초음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초음파는 뭐 아기를 보는 초음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잠수함에서 탐사할 때 하는 그런 초음파를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는 세포를 막 흔들어요. 세포를 흔들어서 그 세포가 막 흔들리면은 열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흔들리면은 수분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목욕탕 간 것처럼 목욕탕은 열 에너지와 수분 네.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뽀샤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질에다가 이거를 조사를 해주면은 부스터 작용이 좋아서 질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부풀고 꽉 차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질염 효과에도 좀 많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초음파가 세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굉장히 흔들면서 물인 네, 거죠? 네, 이건 그냥 물이에요. 마술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초음파가 그 물의 세포를 네. 흔들듯이 그 안쪽에 있는 세포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열 에너지랑 수분 에너지가 그 안에서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막 연기처럼 나는 거는 연기가 아니라 물이 딱 튀기면서 나오는 그렇죠.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머금고 세포가 빠르게 하니까 마치 끓인 것처럼 수증기로 변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네. 움직이면 정말 약간 잠들고 있던 세포가 깨어날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네. 얼굴에다가 하면은 이제 목욕탕 금방 갔다 온 느낌처럼 네. 얼굴이 세포가 확 사는데 우리가 보통 목욕탕 갔다 오면은 목욕하고 얼굴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금방 꺼지죠. 네. 그게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네요. 저도 네.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이제 이브로라고 하는 레이저인데요. 네. 이브로는 CO2라고 하는 이제 진짜 레이저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락셀로도 사용하고, 뭐 점을 빼는 데도 사용하고, 바깥쪽에 회음 미백을 하는 데도 잘 사용하고, 오늘 제가 송수 성형할 때도 이 레이저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브로 모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CO2 레이저는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조사되는 층이 제일 바깥층, 점막층을 조사를 합니다. 질은 이제 점막층이 제일 바깥층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흰 종이네요. 네, 하얀 종인데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레이저 빔이 이렇게 네. 동그랗게 해도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우와. 이렇게 이제 제일 표피에 있는 점막이 네. 이렇게 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작은 미세한 구멍들을 네. 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처가 점막에 상처가 돼서 그 점막 세포가 재생이 되는 원리인데 이거를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이거를 하면은 굉장히 아파하세요. 네. 출혈도 있고 되게 따갑고 아픈데 해놓으면 효과는 드라마틱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요실금이라든지 요도 점막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소변 보고 나서 또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질성 방광 요도 증후군이라든지 간질성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로 이제 그 요도 주변을 한번 하면 요도 그 피부가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처음에 하면은 되게 아파하셔서 우선 아까 얘기한 그 코아성 같은 걸로 네. 피부를 좀 어느 정도 두껍고 재생을 시킨 다음에 이걸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 지금 이 레이저 잠깐 시연을 보여주셨을 때는 네. 종이가 살짝 타듯이 나왔는데 네, 네.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네, 이게 물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하면은 이렇게 타지가 않아요. 네. 어분야그라고 하는 레이저는 이거보다 훨씬 또 약하고 물을 더 잘 흡수하고요. 네. 혹시라도 방금 시연을 보고 연기가 나서 놀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피부의 질에다가 할 때는 네. 이렇게 타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방금 시술 장비들을 본 게 네 가지였단 말이죠? 네. 맞나요? 그렇죠. 4가지 장비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질 레이저는 한 가지 장비가 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보통은 증상이 좀 여러 가지 같이 오세요. 네. 예를 들면 질이 이완돼서 질방기도 있는데 질염도 좀 있고 오르가즘도 잘 못 느끼고 뭐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오시거든요. 아니면은 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그것 때문에 요실금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장비로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은 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써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건조증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요실금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코아썸으로 기본적인 피부를 조금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을 좀 잡아서 건조증과 요실금을 같이 그런 식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질방기도 있고 이완도 있는데 또 재채기 하면 기침이 되는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질세라 같은 레이저를 좀 하면서 네. 본인도 이렇게 좀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오르가즘을 잘 못 느낀다든지 이런 문제는 또 코아썸 같은 레이저로 또 잡기도 하고요. 네.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레이저 시술을 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질 레이저 같은 경우도 혹시 좀 세게 받았다가 오히려 건조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질 레이저는 질은 네. 피부보다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서 얼굴에 들어가는 레이저의 한 10배 정도 세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피부의 프락셀 레이저랑 얼굴의 질의 프락셀 레이저랑 그 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네. 좀 안쪽에 있는 부위라 연약할 줄 알았는데 네. 얼굴보다 더 강한 녀석이었네요. 네, 왜냐면은 얼굴은 이제 표피층이 있어요. 네. 표피층이 있는데 질은 기본적으로 점막층이 제일 바깥쪽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건조해진다든지 네. 그런 증상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는 여름철이 되면서 좀 더 습해지고 그래서 질염 환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레이저 시술 중에 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질염으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그러니까 질염이 만약에 이제 질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질염이 이제 잘 생기는 그런 원인들이 전체적인 환경이 너무 푸석푸석해서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생기는 질염이면은 레이저를 하면은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레이저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가의 시술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지, 유지기간이 네. 어떻게 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연세가 50이에요. 50인데 레이저를 하면은 한 번이라도 하면 이 나이가 3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럼 30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레이저를 해서. 그러면은 30에서부터 다시 이제 노화로 천천히 나이를 먹는 거죠. 이게 다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지금 50에서 레이저를 해서 좀 좋아졌는데 다시 50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꾸준히 하면은 자주 하면 좋잖아요. 네. 운동도 자주 하면 좋고 하는 것처럼 질 레이저도 그런 개념에서는 계속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 질염 개선에도 또 좋다라는 거죠, 레이저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장비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소노케어가 좀 20대, 30대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나름 가벼운 레이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비용이 좀 저렴하고요. 저렴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전에 저런 이브로라든지 네.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이브로 제일 바깥층을 이렇게 태우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우선은 마취 연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은 점막에 약간의 출혈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도 일주일 동안 하면 안 되고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되는데 궁초음파, 소노케어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없죠.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좀 좋고요. 그다음 비용도 좀 제일 저렴하고 그래서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질 레이저 말고 아까 이렇게 보험이나 실비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레이저 시술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비도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비급여 상품이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이번에 성의학회를 좀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실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저런 종류의 레이저까지는 아니지만 그 질 안에다가 넣고 약간의 저주파가 같이 흐를 수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요실금 치료로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병원에 들여나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건조증이 정말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레이저 하면 정말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비용 때문에 못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관계할 때도 아프고 또 관계뿐만 아니라 좀 오래 걷거나 하면은 밑이 쓸리고 아프거나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요실금도 항상 이렇게 동반이 되니까 네. 그게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보험이 되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본인 부담금이 한 3, 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한번 들여나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네. 좀 보험이 되는 것들이 좀 생기니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계속 네. 가격, 비용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병원마다도 또 차이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비급여고 해가지고 그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은 이제 각각 홈페이지에 비급여 상품은 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러브젤도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러브젤을 크게 추천을 안 하는 게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러브젤들은 네. 어떤 화학약품이 어떻게 섞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쓰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더 뒤집어진다든지 말 그대로 안 그래도 얇고 건조한 피부인데 거기다가 잘못 써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우선 병원에서 판매하는 에스트로겐이 섞여 있는 에센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할 때도 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기 있는데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저기 하얀 색깔 네, 하얀 원형 색깔하고 핑크 색깔. 네, 그거 핑크색 그거 상자에 네, 그거 하고 하얀색도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에센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제가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보면 로션 이게, 타입이네요. 로션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로션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얼굴이 건조하면 네. 얼굴에다가 맨날 샤워하고 나서 이런 거 바르잖아요. 네. 바르는 것처럼 질이 건조하면은 질에다가 샤워하시고 나서 계속 이걸 발라주면은 좀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조금 관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거 손에 발라도 괜찮아요. 좋은 성분이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관리하는 게 있다. 근데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런 거를 러브젤로 차라리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저는 바디오일 같은 거 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는 바디오일은 이미 큰 회사에서 이렇게 이거는 인체에 좀 무해하다라는 성분으로 제대로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큰 화장품 회사들은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보다는 큰 회사에서 나오는 바디오일을 관계하시기 전에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신 다음에 질 입구 쪽에 살짝 바르시면 향도 좋고 그 러빙감도 괜찮으셔서 또 몸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약국에서 파는 젤이 있어요. 이름이 네. 아스트로글라이드라고 네. 하는 젤인데 네, 그런 것들은 FDA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방금 소개해주신 이런 네. 관리 제품은 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만 들어오는 것들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거 들어오기 전에 다 써봐요. 저희가 손에도 발라보고 정말 이렇게 괜찮은지 네. 다 확인해보고 어떤 것들은 그 질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발랐을 때 되게 따갑다, 너무 아프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모든 질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약산성으로 나오거든요. 네. 질은 약간은 산성인 게 좀 좋으니까.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산성이다 보면은 사용했을 때 되게 따갑고 아파요. 처음에 건조증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산성이지만
많이 안 따가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릴 때 아.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놓고 있는 편이죠. 네. 통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레이저 네. 종류가 저희가 4가지 레이저 중에 통증이 네. 또 각각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아픈 거는 입으로. 입으로 얘기했던 맨 마지막에 것처럼, 네. 보여주셨던 네, 그런 이제 CO2 레이저는 아무래도 제일 바깥층이다 보니까 네. 신경이 좀 많이 분포돼 있고 그래서 그 입으로 레이저가 제일 아파요. 제일 아프고 하지만 해놓으면은 효과는 드라마틱하죠. 그게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픈 게 이제 질세라. 질세라 네, 두 번째로 네, 보여주셨던 네,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세라 레이저 같은 경우는 팔에다가 그때 해보신 거. 네. 그 질세라가 두 번째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에다가 하면은 그 코아섬, 그 집속 초음파가 근육층까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질세라가 네. 그 일명 이쁜이 네. 수술. 네, 대용으로 하는 그 레이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코아썸이나 아니면은 코아썸은 약간 온도가 42도로 저희가 러빙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뜨거운 온도를 피부가 많이 얇거나 약하신 분들은 하트트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뜨겁다. 있으세요. 네, 그럴 경우는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 코아썸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궁소노는 궁소노. 정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전혀 아프지 않고. 네, 그럼 좋죠. 군소노가 이제 가격도 네. 제일 저렴하고 또 네. 부담 없이 또 시술 기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짧은. 네, 그쵸? 그렇죠. 그렇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레이저마다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레이저는 저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새로운 레이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회에 갔더니 또 새로운 레이저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레이저의 원리 자체가 네.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약간의 염증 반응을 줘서 실제로 네. 저렇게 뭐 여름 고점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렇게 세포를 흔들든지 네. 그래서 약간의 염증 반응을 줘서 그게 이제 힐링이 되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사이토카인이란 물질이 나오면서 세포가 이제 재생이 되게 만드는 게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떤 층을 조사를 하느냐, 가장 점막층을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근육층을 조사를 하느냐, 얇은 근육층을 조사하느냐, 깊은 근육층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층을 조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들은 굉장히 깊은 층까지 조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 이브로라고 하는 레이저가 원래 제일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다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거 질에다가도 좀 하면은 예쁜이 수술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브로라고 해서 점막층에 조사하는 그 레이저가 네. 제일 처음 나왔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층이나 조금 더 깊은 층에 조사하는 건 뭐가 있지? 하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이제 고주파가 만들어지고 초음파가 만들어진 건데 점차 이제 근육층이라든지 얇은 근육층 또는 이제 깊은 근육층 이런 네. 것들에게 조사를 해서 그 근육이 이제 세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쁜이 수술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저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이저를 좀 잘 혼합해서 써야 돼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것만 쓰고 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입으로는 레이저는 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뭐 요실금이나 아니면 질 이완이 있으니까 뭐 근육층을 조사하는 레이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점막이 문제야. 점막이 제일 바깥층이 지금 문제인 네. 거지 안쪽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주로 얇은 층을 조사하는 것들을 좀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거 외에도 또 질소프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우리가 히알루로닉 애시드나 히알루로산산을 그 안에다가 직접 주입해주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촉촉이 주사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뭐 내 피를 뽑아가지고 재생되는 PRP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저만으로도 크게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스터들을 또 작용을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을 네. 그 진피 조직에다가 넣어서 그 진피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후에 이제 레이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사실 우리가 하는 요리를 예를 들자면은 요리가 왜 되게 뭐 중국 요리, 프랑스 코스 요리 이런 네.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하고 하는 기본 요리들 있잖아요. 레이저는 저희가 이제 그 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좋고, 그렇지만 크게 부작용은 없고, 그러면서 부담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게 레이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건 꾸준히, 그리고 내가 거기서 부족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뭐 시술들을 네. 좀 더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네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피부만 가꿀 게 아니라 네. 이제 내면에도 좀 안쪽도 몸 안쪽도 좀 가꾸는 이제 시대가 네.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장비 4종류가 있었어요. 뭐 질세라, 입으로, 코아썸, 그다음에 소노케어 소노케어. 이렇게 네. 4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까지 정리했는데 아니 그래도 간단하게 뭐 또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20, 30대라던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내가 질방기가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쁜이 수술은 싫은데 너무 무섭다. 네. 그러면은 질세라. 질세라. 그리고 내가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코아썸. 코아썸.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데이트 해야 되는데 잠깐 부스터로 이렇게 좀 질을 확 이렇게 부피를 늘리고 싶다. 저렴하고 질염 치료도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소노케어. 소노케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요실금이 계속 있다. 네. 그러면서 아니면은 나는 질세라 외에도 조금 더 이렇게 질을 확 축소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입으로. 네.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레이저 종류도 정말 많은데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레이저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나에게 맞는 레이저는 어떤 것일지 좀 찾아보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시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주희였고요. 오늘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